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9일 일요일 광명 우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졌었던 경주도 있었고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배당이 또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광명 우스급 12경주 김준철이 유리하다 하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견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준철이 양기원과 힘대결해서 결국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낙차 사고 운인도 많이 따랐습니다만 양기원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은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해설방송에서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30배 가까운 좋은 배당을 12경주에 적중이 나와줬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우스급 6경주 민성기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는데 연대역공보다는 본인 경주만 펼쳐 나갔던 것 같아요. 결국 이수원, 박성숙 마크 실패하면서 성종환이 마크 착승원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우스급 7경주 김병희 머리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지광 상대로 김병희 또다시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승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 윤여범이 가면 이기주와의 동반 입상 기본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기주가 윤여범이 이기주 넘어서면서 우승 찾아나갔었고 광명우스급 9경주 정윤재가 김주환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도 윤영과고 이정석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됐었고 11경주는 석현의 뒷자리를 강지원이 따라 나서는데 성공하면서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명 6경주하고 7경주는 윤여범하고 윤형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6경주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윤여범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8경주하고 9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경화하고 김광호의 힘대결이 8경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9경주도 박건희하고 김지영의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는 박지웅이 대타 출전하면서 이정석이 이선 챙겨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1경주는 민성기가 구동원 챙겨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양기원이 또다시 긁어버리게 된다면 민성기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석혜윤이 아무래도 김준철이 전일 낙차 사고 당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석혜윤이 아무래도 정윤재 활약이 나간다면 결승전 쉽게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몇몇 인터벌 내용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이창용, 김학철, 양기원, 김광호,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용, 김학철, 양기용, 김광호,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광호, 성종환, 박건희, 박훈재 선수가 함께 5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광호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승 차지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골려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근하고 이수원이 호흡을 맞춰 나갔는데 김광근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수원은 그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강재원, 박훈재, 김기범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재원이 오랜만에 선행승부를 펼쳐 나갔었는데 시속은 평범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현우하고 박대한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유현우가 나름대로 선행력을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박대한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창용, 김학철, 양기원, 김광호,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 유일하게 노조 선수들, 1노조 선수들만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윤여범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고전했어요. 하지만 전일 윤여범이 임대승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2기주까지 넘어서면서 우승 차지에 나갔었던 윤여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임대승이 있고 홈에 마크에 나갈 수 있는 박상수하고 강재원이 여기에 정찬재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시는데 윤여범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마크 다툼 2번, 4번, 5번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이 수월하게 타이밍 잡고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시속감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윤여범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는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2번, 4번, 5번 중에서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재훈과 전략적인 연대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뭐 개인적인 친분도 갖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 과거 뭐 광주하고 대구팀 뭐 끈끈한 유대관계 맺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강재훈도 막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연이틀 몸 상태는 괜찮았어요. 뭐 전일도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강재훈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선전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임대승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여범이 저치기나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 들쑥날쑥하다는 점이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임대승이 박상수하고는 또 18기 동기생에다가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또 시속감이 괜찮다면 윤여범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살 더 또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주는 6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하고 6번 1번입니다. 6번 4번하고 6번 1번 두 차권,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딱히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4번 쪽에 6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1번이 때렸는데 6번이 시속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지켜주려고 하다가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강재훈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죠. 강재훈이 가면 박상서가 쫓아가고 장찬재 정도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을 노려보게 된다면야 4, 2나 4, 5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 인정하고 후착 찾기 강재훈하고 임대승의 선정 가능성 쪽에 강재훈과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6번, 4번, 1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 4번, 1번, 3번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상서가 이래저래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승의 뒷자리 막혀 나가거나 강재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편성은 임대승이 시속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여범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속감만 괜찮다면 2차기나 3차권 안에는 임대승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7경주입니다. 전일 여유있게 우승 타지에 나갔었던 윤형구, 금요경주 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금요경주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형구,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하죠. 문제는 윤형구가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굴 챙겨 나갈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박성순하고 이유진이 있다는 점, 아무래도 마크는 박성순과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 딱히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2번, 6번, 7번 수를 자리 잡고 힘을 써야 되는데 시속이 나오질 않죠. 그 점 때문에 윤영구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성순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3번, 5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박훈재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또 착승구까지 진입했었던 박훈재예요. 3번의 뒤만 노리면 몸싸움을 통해서 착승과 진입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만큼 3번, 2번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죠. 하지만 금요경주처럼 윤영구가 타이밍을 재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어요. 차봉수가 긁어주고 2번, 4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윤영구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박훈재가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은 2번하고 4번, 2번하고 6번은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윤영구 인정하고 박성순과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박훈재입니다. 윤영구가 저치기 충분히 가능하죠.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금명경주처럼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윤영구 인정하고 박성순, 박훈재 중에서는 박성순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5번, 2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자리 잡고 3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도 마키한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3차권에서는 이유진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연인틀 정경호가 힘을 제대로 발휘 나가지 못했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재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광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 석희영과의 경합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광호가 내선 잡게 된다면 박대한, 최용진, 여기 양희진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호가 과연 강자 빠진 1호 경주에서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도 시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김주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정경호가 자리 잡고 김광근이 견제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김주환 받아주게 된다면 김광근이 4번 마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경호가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가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김광호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박대한과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이번 배성전 전경호가 연이털 타이밍 잡지 못했고 김광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순간적인 시속은 김광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호가 박대한을 챙겨 나가는 작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그래도 이번 패성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7번과 3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크 8경주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7번, 1번 쪽을 먼저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오히려 반대로 전경호가 재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은 완벽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경제는 마크 틀렸어요. 하지만 전일 마크를 지켜냈습니다. 전경호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내선 잡으면 김광호가 타이밍 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김광근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경호가 김주환하고 김광근을 챙겨주지 김광호, 박대한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경호하고 김광근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부진 만에 나가게 된다면 3, 4와 3, 5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광호가 먼저 내선 잡으면 유리하죠. 반격 나설 전경호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7번, 1번, 3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1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7번, 1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뒷자리는 최영진이 막혀 나갈 수도 있어요.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는 2차권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주 때 최영진을 권해드리지 못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금일은 충분히 3차권 공략 가능한 만큼 최영진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힘을 쓰면 김주환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김광호가 오히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광명우스급 8경주 3복승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빠지든 7번이 빠지든 한 명이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광명우스급 8경주는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박건희가 앞서 나가겠죠. 고병수, 이창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기호하고 김재영 여기에 우성씨까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가 때렸을 때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죠. 박건희가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모양새입니다. 근데 선행도 어중간하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서 박건희가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리게 된다면 시속이 산발하고 우수 어중간한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건희가 이번 패서 힘든 경주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건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5번으로 자리 잡고 3번의 뒷자리를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힘을 쓰고 김재영 여기에 우성식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건희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이 때릴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창용이 때릴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시속을 올리면서 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오기호가 서둘러서 후다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오기호 1호 경주 때는 주드록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기호가 힘을 쓰고 7번이 멀가서 취입해 나가는 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성식도 직전과는 다르게 몸 상태가 가벼웠습니다. 이번 회차 마크되면 동설팀이기 때문에 연대역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우성식을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7번, 2번이 내선에다 자리 잡게 된다면 3번 중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7번과 2번 동반 입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쪽 우선 하시되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 대비해서 복승까지 동서울팀 완성 7번, 2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강자 빠진 1호 경주인 만큼 박건희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고병서 협공 가능하죠. 4번이 창원의 훈련하고 이창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이창용의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지종을 할 때도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던 이창용 금요 경주처럼만 견주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건희가 가면 김지영 챙겨줄 이유 없죠. 우성씨, 오기호 정면 대결입니다. 마크에 나갈 수 있는 고병수, 이창용과의 협공 가능성 한번 생각해보고 좀 과감하게 이번 편성은 접근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 2번 차선으로 3복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박건희의 저력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2번 중에서는 우성식을 빼서 박건희 묶어 나가시는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건희가 그대로 긁어버리면 오기호가 못 넘죠. 박건희, 연대, 고병수, 이창용까지 3복승에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8경주도 그렇고 9경주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정글에 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원래 4번 자리에 김지광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일 김준철이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권 진입한 선수 중에서 득점이 가장 높았었던 김지광이 결승전 진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선수인 박지웅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웅이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이정석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연일등 때려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11초 때 중반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도 이정석이 화끈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연대세력 이수원을 챙겨주는 작전, 이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수원도 직선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이 챙겨준다면 7번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자리 선정에서는 박지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유현우가 자리 잡고 김경환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번, 7번,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후미는 조성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후루덩 넘어서면 될 것 같아요.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원의 직선 취입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마크는 못했습니다만 후미에서 저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 바로 마크에 나갔었더라면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몸 상태였었기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중이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정석 나가고 박중이 받아가게 된다면 3번과 4번 정도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4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유현우가 힘을 쓰고 박지웅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현우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박지웅의 직선 추입발이에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이수원이 나오게 된다면 4번과 7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4번하고 7번은 이정석이 유현우와 힘대결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보게 된다면 46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46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때렸던 것처럼 이정석이 때리면 이수원의 호밍 마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7번 동반 입장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3번, 7번 묶어서 박중하고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박중이 먼저 내선 잡고 빨라주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김원호도 3차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2변이죠. 4번하고 6번, 6번의 선행을 4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정석이 힘대결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3복승에선 변수로 작용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이정석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이손 달고 때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단 7번 추입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너무나 긴 거리 나섰다가 잡히면서 3차고로 밀려났었던 차승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민성기, 전일은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는데 연대를 챙겨 나가기보다는 본인 경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민성기 본인의 경기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틀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민성기, 아무래도 구동훈, 김다빈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동훈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민성기가 자리 잡고 김다빈이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기현이 7번 달고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광명 우스컵 12경주 김준철이 유리하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양견의 박상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선수가 내선 잡았고 김준철이 낙차 사고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래도 힘에서 양견에게 밀려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양견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 노려보자 말씀드렸었죠. 거의 30배 가까운 29.3배라는 좋은 배당을 해설 방송하고 또 음성 정보에서 적중이 나와줬었는데요. 금일도 양기현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민성기가 힘든 겨전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민성기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구동훈을 달고 때리는 작전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구동훈도 마크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일만큼은 구동훈 한번 구동훈도 챙겨준다면 쫓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성기가 양경군을 달고 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견을 몰고 가도 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을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한번 챙겨줄 수도 있는 만큼 챙겨주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만큼 5번, 4번 쪽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견의 힘을 5번이 몰아가서 살짝 슈페 나가는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과 4번 금일은 구동은 챙겨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양견도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요. 전일처럼 성정을 달고 쏘게 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 점 때문에 동반 입상 1번, 7번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차까도 노려본다면요 1번과 6번 정도는 공략은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아무래도 양기훈과는 무조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살짝 추입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다음 경주를 해서 세게 넘어간다면 구동훈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4번 빨래줄 경주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5번, 4번, 1번으로 아무래도 경주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때리게 된다면 잘만 하면 김다빈의 선정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양기현하고 성정환 묶어서도 삼복승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종목을 통해서 한번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는 민성기가 구동훈을 챙겨 나갈지 아니면 1번만 타겟으로 경주를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충분히 구동훈 챙겨줄 수 있다고 봐요. 전 5번과 4번 쪽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전일 김준철이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운 좋게 2착 진입에서 득점이 가장 높았었던 김지광이 결승전까지는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연대 세력이 최영밖에 없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번하고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서 정윤재가 자리 잡고 1번, 2번, 6번, 7번 순으로 1번, 2번, 5번, 7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 김준철이 있었더라면 석혜은이 아무래도 좀 경주를 펼쳐 나가는데 좀 까다로울 수는 있었습니다. 졸업 순위는 석혜은이 앞서 나갔습니다만 최근 김준철이 경주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김준철 중심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만 금일만큼 아무래도 석혜은이 아무래도 정윤재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 시속감이 좋다면 석혜은 입장에서는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6번, 1번, 2번, 5번, 7번 순으로 무난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도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 시동 나온 만큼 몰고 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 동반 입장,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기주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은 이기주가 상당히 좋아요. 물론 김배영도 컨디션 좋긴 합니다만 득점 면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배영이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쪽 먼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하고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6번이 힘을 쓰고 1번, 2번, 5번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다 높을 것 같은데, 3번하고 4번이 6번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 앞선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본인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6번의 뒤를 노리죠. 그렇게 된다면 석혜은이 몸싸움에서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번, 4번 쫓아가는 게 아니라 2번, 5번이 쫓아 들어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이라든지 6번하고 5번이죠. 6번하고 2번이나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정윤재도 결승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위하고 6호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준철이 빠졌기 때문에 석혜은이 유리할 것 같아요. 16하고 1, 2 두 차권 1번, 6번, 1번,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삼복승도 1번, 6번, 2번이 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6번, 2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인재를 상대로 석현이 저측에 다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기주, 김병 연대 협권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석현이 빠지면 정인재 중심으로 2번, 5번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석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은 좀 음성 점을 통해서 한번 공격적으로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듯 하면서 8경주, 9경주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